여보는 아직 정신이 멀쩡하세요. 무슨 계약이 필요해요? 74세 오말자의 절규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5년간 치매 초기 남편을 헌신적으로 돌본 그녀 앞에 놓인 것은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넘기는 효도계약서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변호사인 아들 윤지호가 법정에서 꺼낸 결정적 증거. 아버지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 말자를 지켜줘라. 그 애는 내 마지막을 함께한 소중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 감동적인 고백에는 충격적인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조작된 가짜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치열한 법정 다툼. 그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욕망과 진실한 사랑. 과연 78세 윤종의 교장의 마지막 선택은 무엇일까요? 토도계약서의 덫에 걸린 이 가족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가을 서울 종로구의 한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한 낡은 단독주택에서 저녁 무렵의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마당 한편에 심어진 감나무에는 주황빛감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고 누렇게 물든 은행잎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며 떨어져 내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윤종애는 78세의 나이답지 않게 곧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40년간 초등학교 조장으로 재직하며 쌓아온 위엄이 아직도 그의 어깨에 남아 있었죠. 하지만 요즘 들어 자꾸만 깜빡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아침에 먹은 약을 다시 먹으려 하거나 방금 전에 한 말을 또 하거나 가끔은 며느리였던 사람의 이름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보, 저녁 드세요. 부엌에서 나온 오말자가 상을 차리며 다정하게 불렀습니다. 74세인 말자는 5년 전 종애와 재혼한 두 번째 아내였습니다. 첫 번째 아내를 잃고 홀로 지내던 종애를 교회에서 만나 돌봐주기 시작한 것이 인연의 시작이었죠. 말자 역시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살고 있었기에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오늘 반찬이 뭐지? 종애가 식탁 앞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여보가 좋아하는 갈치조림이랑 시금치나물, 그리고 된장찌개예요. 말자는 종애의 그릇에 밥을 정성스럽게 담아주었습니다. 종애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잠시 멈춤했습니다. 갑자기 무엇인가 기억나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이 갈치조림, 누가 만든 거지? 제가 만들었어요, 여보. 말자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종애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일이 점점 자주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 말자가 만들었구나. 종애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젓가락질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윤지호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45세의 지호는 서울 강남에서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가죽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여전히 날카로워 보였죠. 그는 아버지를 향해서는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말자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미묘한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호야, 왔구나. 밥은 먹었니? 종애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네. 사무실에서 간단히 먹었습니다. 지호는 아버지 옆자리에 앉으며 말자를 슬쩍 쳐다보았습니다. 말자 씨도 안녕하세요. 네. 지호 씨. 수고 많으셨어요. 말자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재혼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호와는 편하지 않은 관계였습니다. 지호는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서류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종애가 안경을 써가며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요즘 아버지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시잖아요. 기억력도 조금씩 떨어지고 계시고
지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말자가 불안한 표정으로 두부자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지호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건지 짐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아버지를 더 체계적으로 돌봐드리고 싶습니다. 집안 관리도 제대로 하고 병원 스케줄도 빼먹지 않게 관리하고요. 지호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종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해준다니 고맙다. 다만 지호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이런 일들을 제대로 하려면 법적인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적인 절차? 말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지호는 말자를 바라보더니 다시 아버지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관리와 의료진 결정 등을 제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 같은 것 말입니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또각또각 울려 퍼졌죠. 종혜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고 말자는 불안한 마음에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버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지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전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요. 종혜는 고개를 들어 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의 기억이 점점 흐릿해지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말자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지호야, 이런 걸 갑자기 왜? 종혜가 말을 시작하려던 순간 말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여보는 아직 정신이 멀쩡하세요. 무슨 계약이 필요해요? 말자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역력했습니다. 지호는 냉정한 표정으로 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자 씨, 저는 법률 전문가입니다. 이런 일은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아요. 그래도 말자가 더 말하려 했지만 종혜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됐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자. 종혜는 피곤한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호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일어났습니다. 네, 아버지. 그럼 며칠 더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지호가 나간 후 거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종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고 말자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무언가 큰 변화의 바람이 이 집에 불어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밤이 깊어가자 종혜는 침실로 향했습니다. 말자도 뒤따라 들어가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지호 씨가 한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혜는 이불을 덮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다. 내 머리가 요즘 이상해서. 아직 괜찮으세요? 저도 여보를 돌봐드릴 수 있어요. 종혜는 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자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하지만 종혜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기억력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고 지호의 제안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말자를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바람이 살살 불어와 나무집들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로워 보이는 집 안에 곧 큰 파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며칠 후 일요일 오후 종혜는 거실 소파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사를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읽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죠.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방금 읽은 내용도 금세 잊어버렸습니다. 여보, 약 드실 시간이에요. 말자가 물 한 컵과 함께 약봉지를 가져왔습니다. 약, 아침에 먹지 않았나? 종혜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지금이 오후 약 드실 시간이에요. 말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종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혼란이 점점 잦아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지호가 들어오더니 이번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욱 진지해 보였죠. 지호야, 일요일인데 무슨 일로 왔니?
종애가 신문을 접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일 때문에 왔습니다. 지호는 아버지 앞에 앉으며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변호사로서 아버지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을 준비해왔습니다. 말자가 부엌에서 나와 살짝 긴장한 표정으로 두 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호는 서류를 꺼내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것은 효도계약서라고 부르는 건데요. 정식 명칭은 부양계약서입니다. 제가 아버지를 평생 모시고 돌봐드리는 대신 아버지의 재산을 제가 관리하도록 하는 계약이에요. 효도계약서? 종애가 서류를 들여다보며 되물었습니다. 네. 요즘 많은 가정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아버지께서 치매나 다른 질병으로 판단력이 흐려지시기 전에 미리 준비해두는 거죠. 지호의 설명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말자가 다가와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네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호가 말자를 바라보며 설명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의료비, 생활비, 간병비 등을 모두 책임지고 대신 아버지의 집과 예금을 제 명의로 이전받는 계약입니다. 말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럼 이 집도 지호 씨 이름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와 말자 씨는 계속 이 집에서 사시면 됩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제 소유가 되는 거죠. 지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종애는 서류의 조항들을 하나씩 읽어보려 했지만 법률 용어들이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걸 꼭 해야 하나?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기억력이 점점 나빠지고 계세요. 지난주에도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버리셨고 며칠 전에는 같은 약을 2번 드시려고 하셨잖아요. 말자가 발끈했습니다. 그런 실수야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말자 씨, 저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지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약 아버지의 상태가 더 악화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병원비는 누가 부담하고 간병은 누가 하시겠어요? 종애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매일 느끼고 있었거든요. 여보, 지금 당장 결정하실 일이 아니에요. 말자가 종애의 팔을 살짝 잡으며 말했습니다. 더 생각해 보세요. 지호는 냉정한 눈으로 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자 씨, 혹시 이 계약을 반대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무슨 뜻이에요? 말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욕심은 아니시겠죠? 지호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지호야. 종애가 아들을 꾸짖듯 불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 합니다. 지호는 사과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말자 씨와 결혼하신 지 5년밖에 안 됐잖아요. 저는 아버지의 친아들이고 40여 년간 아버지를 모셔왔습니다. 말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그저 여보를 사랑하고 돌봐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다른 문제죠. 만약 아버지께 무슨 일이 생기면 말자 씨도 상속권을 주장하실 수 있잖아요. 종애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머리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의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말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지호야, 이 계약을 하면 말자는 어떻게 되는 거냐? 종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지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말자 씨의 생활비 정도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재산 상속은 당연히 제가 받는 거죠. 말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이건 너무해요. 저를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말자야. 종애가 말자를 달래려 했지만 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판단하세요. 이 계약은 아버지를 위한 것입니다. 치매가 진행되면 재산 관리도 할 수 없고 의료 결정도 내릴 수 없어요. 종애는 서류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복잡한 법률 조항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지만 핵심은 분명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넘기는 대신 평생 보살핌을 받는다는 것이었죠. 아버지, 제가 평생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최고의 병원에서 치료받으시게 하고 좋은 간병인도 구해드리겠습니다. 지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종애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기억력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고 아들의 제안도 나름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여보,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말자가 애절하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종애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지호야, 이 계약 정말 나를 위한 거냐? 네, 아버지. 제가 변호사로서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제안입니다. 종애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도장을 가져오자. 여보, 말자가 다급하게 외쳤지만 종애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지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인주를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현명한 결정이세요. 종애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이 집의 운명이 바뀌었고 말자와 지호 사이의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계약서에 빨간 도장이 찍히는 순간 말자는 주저앉았습니다. 5년간 함께한 이 집에서 자신의 위치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잘하셨습니다, 아버지. 지호가 계약서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종애의 마음 한구석에는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말자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자신이 옳은 선택을 한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이 찍힌 지 일주일이 지난 후 말자는 교회 소모임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교회 언니들 앞에서 말자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언니들,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5년 동안 정성껏 모신 남편인데 갑자기 모든 재산을 아들이 가져간다니. 김순자 집사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말자야. 그게 무슨 소리냐? 아무리 친아들이라지만 새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면 되겠니? 그러게 말이에요. 박영희 권사도 분개했습니다. 요즘 효도계약서라는 게 유행이라지만 그래도 후처 입장도 생각해야지. 말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여보의 재산이 탐나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그저 외로운 노인 2명이 서로 의지하며 살고 싶었을 뿐인데. 이숙자 집사가 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자야, 그냥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지.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 법적으로요? 말자가 의아해했습니다. 그래. 변호사한테 상담받아봐. 남편이 치매 초기라면서 계약 자체가 무효일 수도 있어. 김순자 집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말자는 용기를 내어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김대수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베테랑 변호사로 가족법 전문가였습니다. 어르신,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김 변호사가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종애의 기억력 저하, 지호의 효도계약서, 제안, 그리고 자신이 느끼는 불안감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턱을 만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분이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다면 계약 당시의 의사 능력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 능력이요? 네. 계약의 내용과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치매 환자의 계약은
무효로 볼 수 있어요. 김 변호사의 설명에 말자의 얼굴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그럼 이 계약을 무효로 만들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변호사라는 점이 걸리네요. 아마 나름의 준비를 했을 겁니다. 김 변호사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지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동료 변호사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호야, 이 효도 계약서 정말 괜찮은 거냐? 동기인 이정민 변호사가 우려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뭐가 문제야? 지호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치매 초기라면서 나중에 의사능력 문제로 소송 걸리면 어쩌려고? 지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한 거야. 계약 전에 아버지와의 대화를 녹음해뒀고 정신과 상담 기록도 있어. 정신과 상담 기록? 아버지를 정신과에 모시고 가서 인지능력 검사를 받게 했어. 다행히 경미한 수준이라는 진단이 나왔거든. 계약 능력에는 문제없다는 의사소견서도 받아뒀고 지호의 준비는 치밀했습니다. 이정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후처 입장에서는 억울하겠다. 형, 나도 감정적으로는 미안해.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말자 씨와 아버지가 결혼한 지 5년밖에 안 됐어. 내가 40년 넘게 아버지를 모셨는데 재산을 반반 나눠야 한다는 게 말이 되나? 그 무렵 종애는 집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말자는 교회 일로 나갔고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종애는 며칠 전 서명한 계약서를 떠올리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종애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말자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단단해 보였습니다. 여보, 저 변호사님께 상담받고 왔어요. 말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변호사? 종애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그 계약서 말이에요. 여보가 치매 초기시라면 계약 자체가 무효일 수도 있대요. 말자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종애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자야, 나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 하지만 여보, 그 계약은 저를 완전히 배제하는 내용이에요. 5년간 함께 산 저를 위해서라도 다시 생각해 주세요. 종애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아들과 아내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이튿날 지호에게 법원에서 소장이 배달되었습니다. 효도계약 무효확인의 소라는 제목의 서류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나오는군. 지호가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곧이어 지호는 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말자와 종애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소장 받으셨죠? 지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지호야, 종애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자 씨, 정말 이렇게까지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호가 말자를 노려보았습니다. 저는 제 권리를 찾는 것뿐이에요. 말자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권리요? 5년 결혼한 게 무슨 큰 권리라고. 지호의 말에 말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호야, 말을 조심해라. 종애가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충분한 준비를 해뒀습니다. 지호가 서류 가방을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그의 뒤통수를 바라보며 말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절대 지지 않을 거야. 종애는 두 사람의 대립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되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동네 곳곳에서는 윤 교장 집안 이야기가 화제였습니다. 둘째 부인이 재산 욕심내서 소송 걸었다더라. 아니야. 아들이 너무 매정하게 굴어서 그런 거야. 5년밖에 살지 않았으면서 재산을 달라니 참. 그래도 법적으론 부인이잖아. 아들만 상속받는 게 맞나? 이웃들의 시선도 갈라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자의 편을 들었고 어떤 이들은
지호의 입장을 이해했습니다. 법정 다툼이 시작되면서 이 집의 평화는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말자와 지호는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서로 말을 섞지 않았고 종애는 그 사이에서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밤 종애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던 말자가 눈을 떴습니다. 여보, 잠이 안 와요? 말자야, 미안하다. 종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미안해하세요? 저희가 싸우는 건 여보,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종애는 자신이 모든 갈등의 원인이라는 생각에 괴로워했습니다. 자신의 기억력 때문에, 자신의 결정 때문에 가족이 무너져가고 있었거든요. 창밖으로는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도 추위보다 더 차가운 갈등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정법원 대법정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방청석에는 교회 신도들과 이웃 주민들이 앉아 있었고 모두의 시선이 원고석과 피고석에 앉은 두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원고석에 앉은 말자는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었지만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피고석의 지호는 냉정한 표정으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그의 옆에는 동료, 변호사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효도계약 무효확인의 소사건,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수 부장판사가 법정을 정리했습니다. 말자의 대리인인 김대수 변호사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부, 이 사건은 치매 초기 환자를 상대로 한 불공정한 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김 변호사는 차근차근 주장을 펼쳤습니다. 피고 윤종혜 씨는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을 받은 상태였고 계약 당시 충분한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이 계약으로 인해 5년간 헌신적으로 남편을 돌본 원고는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방청석에서 교회 신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자를 응원하는 듯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이어서 지호가 일어나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님, 저는 변호사로서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했습니다. 계약 전 아버지는 정신과 전문의의 인지능력 검사를 받으셨고 경미한 인지장애 수준으로 계약 능력에는 문제없다는 소견을 받으셨습니다. 지호는 준비한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계약 과정에서 아버지와 나눈 대화를 녹음한 자료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동의하셨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김영수 판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물었습니다. 피고 윤종혜 씨의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일상생활에는 큰 불편이 없으시지만 간기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증인으로 출석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판사는 다음 변론기일에 종의 증인 출석을 결정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말자와 지호는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긴 침묵 후 지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말자 씨,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소를 취하하시면 제가 말자 씨의 노후도 책임지겠습니다. 지호 씨, 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여보와 함께한 5년이 인정받고 싶을 뿐이에요. 5년과 45년을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잖아요. 지호의 말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럼 지호 씨는 저를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말자는 종혜에게 법정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다음번에는 여보가 법정에 나가셔야 해요. 말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종혜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제대로 말할 수 있을까? 괜찮아요. 여보의 진심만 말씀하시면 돼요. 하지만 종혜의 걱정은 깊었습니다. 요즘 들어 기억이 더욱 흐릿해지고 있었고 때로는 방금 전 일도 까먹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틀 후 지호가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법정에서 무슨 말씀을 하실 건지
미리 상의하고 싶습니다. 상해? 종애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네. 아버지께서 혼란스러워하시면 안 되니까요. 지호는 아버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약에 동의하셨다는 것만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종애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지호야, 나는 말자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아버지, 지금은 그런 감정적인 판단을 하실 때가 아닙니다. 법정에서는 사실만 말씀하시면 돼요. 그때 말자가 부엌에서 나와 두 부자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여보, 지호 씨가 뭘 하려는 건지 아세요? 말자 씨, 아버지와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도 들을 권리가 있어요. 저 역시 이 재판의 당사자니까요.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종애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해라. 둘 다. 내 때문에 이러지 마라. 하지만 말자와 지호의 갈등은 깊어질 뿐이었습니다. 드디어 두 번째 변론기일이 왔습니다. 종애가 증인석에 앉자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김대수 변호사가 먼저 질문했습니다. 증인께서는 계약 당시 본인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셨습니까? 종애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는지. 지난 10월 15일입니다. 아드님과 효도계약서를 작성하신 날 말이에요. 아, 그날. 종애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지호가 와서 무슨 서류를 가져왔는데 그 서류의 내용을 이해하셨나요? 종애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법정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머리가 요즘 이상해서.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지호가 질문할 차례였습니다. 아버지, 계약하실 때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 내가 설명해줬지. 아버지께서 동의하셔서 도장을 찍으신 거 맞죠? 도장. 종애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내가 찍었나? 언제? 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예상보다 더 나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김 판사가 개입했습니다. 증인께서는 현재 치료받고 계신 병원이 있나요? 네, 대학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종애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치료받고 계신 질병명을 아시나요? 종애는 말자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치매라고 하던가요. 법정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종애의 솔직한 대답은 이 재판의 향방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증인께서는 부인 오말자 씨와의 결혼 생활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말자. 종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자는 좋은 사람입니다. 나를 잘 돌봐줍니다. 그럼 부인을 위한 재산 배분은 생각해보지 않으셨나요? 종애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이 그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생각해봤습니다. 종애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말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호는 아버지의 증언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흘러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지호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증인신문이 끝난 후 판사는 다음 기일을 잡으며 재판을 마쳤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말자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종의 증언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아직 숨겨둔 카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음성 합성 프로그램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위험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중순, 세 번째 변론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지호는 며칠 동안 무언가를 준비하느라 바쁜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늦은 밤까지 불이 켜져 있었고 그는 컴퓨터 앞에서 이상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 요즘 뭘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동료, 변호사 이정민이 궁금해했습니다. 아, 그냥 재판 준비하고 있어. 지호가 대충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이정민은 지호의 컴퓨터 화면을 흘끗 봤습니다. 음성 편집 프로그램과 인공지능 관련 사이트들이 열려 있었습니다. 음성 편집. 무슨 증거 자료라도 만드는 거야? 그런 거 아니고. 지호가 서둘러 화면을 닫았습니다. 그 무렵 말자는 김대수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난번 남편분 증언이 우리에게 유리했지만 상대방도 뭔가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무슨 준비요? 말자가 불안해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윤지호 변호사는 꽤 치밀한 사람 같더라고요. 방심하면 안 됩니다. 재판 당일 아침, 말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종애를 돌봤습니다. 종애는 어젯밤 잠을 설쳐서인지 평소보다 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여보, 오늘 어디 가는 거였지? 종애가 물었습니다. 재판장에 가야 해요. 기억나지 않으세요? 말자가 걱정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재판. 왜 재판장에? 말자는 다시 한번 상황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종의 기억력이 더욱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죠. 법정에 도착하자 지호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모두 기립하십시오. 법정 경위의 선창에 따라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김영수 판사가 입장하자 변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양측의 최종 변론을 듣겠습니다. 먼저 피고 측부터 시작하죠. 지호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재판부님, 저는 오늘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법정 음향시설에 연결했습니다. 이것은 계약 체결 일주일 후 아버지와 나눈 대화를 녹음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계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성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호야. 종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왜 미안하세요, 아버지? 말자. 말자를 지켜줘라. 그 애는 나를 정성껏 돌봐줬다. 내 마지막을 함께한 소중한 사람이야.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말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계약은 이미 하셨잖아요. 그래, 내가 서명했지. 하지만 말자한테는 미안해. 5년 동안 나를 돌봐준 은혜를 잊을 수가 없다. 그럼 계약을 후회하시는 건가요? 후회라기보다는 말자도 생각해줘야 하지 않을까? 적어도 이 집에서는 계속 살 수 있게 해줘라. 녹음이 끝났습니다. 법정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김대수 변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재판부님, 이 녹음의 진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녹음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호가 대답했습니다. 2024년 10월 21일. 아버지, 데커실에서 녹음했습니다. 필요하시면 녹음 환경과 시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10월 22일이면 자신도 집에 있었는데 그런 대화를 들은 기억이 없었거든요. 재판부님, 말자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원고는 자리에 앉으십시오. 판사가 제지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재빨리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님, 이 녹음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요즘은 AI 기술로 음성을 합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지호가 화를 냈지만 내심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피고는 이 녹음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재판부님,
저는 변호사입니다. 증거, 조작 같은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정의 분위기는 이미 바뀌고 있었습니다. 말자의 주장과 변호사의 반박이 설득력을 얻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종애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잠깐, 종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목소리, 내 목소리가 맞나? 법정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했나? 기억이 안 난다. 종애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녹음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기억력에 문제가 있으시니까. 지호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아니야. 종애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치매여도 그런 중요한 말을 했다면 기억할 텐데. 말자가 눈물을 흘리며 일어섰습니다. 여보, 정말 그런 말씀을 하신 건가요? 말자야. 종애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다. 나는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다. 법정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방청석의 사람들도 수근거렸습니다. 김 변호사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님, 이 녹음은 명백히 조작된 것입니다. 당사자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대화가 어떻게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아버지의 기억력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더욱 의심스럽습니다. 판사가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분을 상대로 한 녹음의 진위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지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준비한 결정적 증거라고 생각했던 녹음 파일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님, 저는 이 녹음 파일의 진위 확인을 위한 감정을 신청합니다. 김 변호사가 마지막 공격을 가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정 신청을 받아들입니다. 다음 기일까지 국과수에 음성 감정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호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국과수 감정을 받으면 자신의 조작이 모두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면서 말자는 뭔가 승리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호가 그런 일까지 할 줄은 몰랐다는 충격도 컸습니다. 정말 녹음을 조작한 걸까? 말자가 김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거의 확실합니다. 요즘 AI 기술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지호는 홀로 법원 복도에 서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변호사 생명이 끝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지키려던 계획이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망칠 위기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날 밤, 지호는 사무실에서 혼자 고민했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습니다. 변호사 자격 박탈은 물론 증거 조작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말자가 종애를 돌보며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좀 나아질 것 같아요. 말자가 종애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종애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런 말을 안 했나? 기억이 안 난다. 괜찮아요, 여보. 중요한 건 진실이니까요. 창밖으로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긴 법정 다툼도 곧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국과수 감정 의뢰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호는 그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무실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고 동료들과의 대화도 어색해졌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면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형, 괜찮아? 요즘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이정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지호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정민은 지호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평소 자신만만하던 지호가 이렇게 초조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지호는 결심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말자가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종애는 소파에서 조용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호 씨, 웬일이에요? 말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자 씨, 잠시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지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말자는 뜨개질 바늘을 내려놓고 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지호는 아버지를 바라보더니 다시 말자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녹음 파일 말이에요. 녹음 파일이 어떻다고요? 지호는 한참 동안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과 끝까지 부인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사실은 지호가 입을 열려던 순간 종애가 갑자기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호야, 너 무슨 이야기 하는 거냐? 아버지, 지호가 주저했습니다. 그때 말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녹음이 가짜라는 걸 인정하려는 건가요? 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라고요? 말자가 일어서며 추궁했습니다. 지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자 씨, 세상에는 아버지 목소리를 흉내내는 기술이 있다는 걸 아세요? 무슨 소리예요? AI 합성 음성이라고 해서 컴퓨터로 사람 목소리를 만드는 기술이요. 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녹음이 가짜라는 말이에요? 지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지호야. 종애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만든 거냐? 아버지. 지호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대답해. 종애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호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고백했습니다.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거실에 충격적인 정적이 흘렀습니다. 말자는 주저앉을 뻔했고 종애는 아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내 목소리로 거짓말을 만들었다는 거냐? 종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종애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로 재판에서 이기는 게 나를 위한 거냐? 지호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말자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호 씨,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변호사가 증거를 조작한다니. 저는 아버지 재산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지호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재산? 종애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재산 때문에 거짓말까지 만들었단 말이냐? 그때 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대수 변호사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 지호 변호사님,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역시 AI 합성 음성으로 판정됐네요. 내일 재판에서 정식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전화를 끊자 지호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뭐래? 종애가 물었습니다. 국과수에서 AI로 만든 거라고 확인됐대요. 지호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말자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호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변호사 자격 박탈과 형사처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아버지와 말자의 실망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재판에서 모든 걸 인정하겠습니다. 지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인정한다고? 말자가 놀랐습니다. 네. 제가 녹음을 조작한 것도, 아버지를 속인 것도 모두 인정하겠습니다. 종애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노 뒤에 슬픔이 깔려 있었습니다. 지호야, 너는 왜 그랬니? 아버지. 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재산을 지키고 싶었어요. 말자 씨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거짓말을 만들었다는 거냐? 지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말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호 씨,
저는 여보 재산이 탐나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그냥 외로운 사람이 서로 의지하며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저도 이제 알겠습니다. 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지호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 사표를 썼습니다. 동료들에게도 사실을 알려야 했고, 변호사협회에도 보고해야 했습니다. 이정민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지호야, 무슨 일이야? 갑자기 사표를 쓴다니. 지호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정민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왜 그런 짓을 했어? 나도 몰라. 그냥 아버지 재산을 지키고 싶었어. 재산 때문에 변호사 인생을 던진다고? 지호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말자가 종애를 돌보며 복잡한 심정에 있었습니다. 재판에서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은 생겼지만 지호의 행동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보, 지호 씨가 왜 그랬을까요? 말자가 물었습니다. 종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잘못 키운 건가? 재산이 그렇게 중요한가? 여보,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종애는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신 때문에 그런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종애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기억력이 나빠지면서 가족들 사이에 이런 큰 갈등이 생겼다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내가 없어지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건가? 종애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자고 있는 말자를 보니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면 마지막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이 긴 법정 다툼도 끝이 날 것입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지만 이 집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2025년 3월 마지막 변론기일이 되었습니다. 법정 안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방청석에는 교회 신도들뿐만 아니라 법조계 인사들도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증거 조작 사건이라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말자는 검은 정장을 입고 원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몇 달간의 고생이 역력했지만 동시에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간절함도 담겨 있었습니다. 피고석의 지호는 평소와 달리 초췌해 보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고 변호사 자격 정지 처분에 대한 두려움으로 괴로워했습니다. 그의 옆에 앉은 변호사도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모두 기립하십시오. 김영수 판사가 입장하자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의 최종 변론을 듣겠습니다. 먼저 국과수 감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법정 서기가 일어서서 감정서를 읽었습니다. 제출된 음성 파일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합성 음성으로 원본 음성에 기반하여 조작된 것으로 판정됩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되자 충격이 더욱 컸습니다. 김대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부님, 이것으로 피고의 증거 조작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효도계약서 역시 치매 초기 환자를 상대로 한 불공정한 계약임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때 지호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재판부님, 피고, 무엇입니까? 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지호의 동석 변호사가 그를 제지하려 했지만 지호는 계속했습니다. 제가 AI로 음성을 합성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자짜 대화를 만들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말자는 놀란 표정으로 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판사가 엄중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피고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증거 조작을 인정한다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그 순간 방청석 뒤쪽 문이 열리며 종혜가 들어왔습니다. 말자가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오지 않겠다고 했던 그가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아버지. 지호가 놀라며 외쳤습니다. 종혜는 느린 걸음으로 증인석을 향해 걸었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초라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재판부님, 제가 증언하고 싶습니다. 종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판사가 허락하자 종혜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증인께서는 방금 피고의 증거 조작 인정을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혜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지호를 바라보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호야, 내가 만든 거지? 아버지. 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알았다. 처음부터 이상했어. 종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치매라고 해서 바보는 아니거든. 법정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종혜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내 목소리로 거짓말을 만들다니. 지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지호야. 종혜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가짜 녹음에서 한 말. 그건 내 진심이기도 하다. 방청석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말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말자. 지켜주라고 했지? 그 말은. 그건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야. 종혜가 말자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말자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구나. 말자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종혜가 다시 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호야. 너는 내 아들이다. 40년 넘게 나를 지켜봐왔고 효자였어. 하지만 종혜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말자도 내 가족이야. 5년이라는 시간이 짧다고? 아니다. 그 5년 동안 말자는 나를 정성껏 돌봐줬어. 내가 기억을 잃어갈 때도, 화를 낼 때도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줬거든. 지호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종혜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재판부님, 종혜가 판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효도계약서를 무효로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법정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치매라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때도 저는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종혜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계약은 말자를 배려하지 않은 잘못된 계약이었습니다. 저는 말자와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더라도 함께하고 싶어요. 말자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호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지호야. 종혜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네, 아버지. 너는 좋은 아들이었어. 하지만 오늘부터는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알겠니? 지호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할 사람은 나야. 종혜가 말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말자야, 용서해 줄 수 있니? 말자는 종혜에게 달려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제가 더 미안해요. 제가 욕심을 부렸나 봐요. 아니야, 말자. 너는 당연한 권리를 찾았을 뿐이야. 두 사람이 서로 위로하는 모습을 보며 법정 안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지호에게 물었습니다. 피고는 증거 조작에 대해 어떤 처벌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지호가 일어서서 대답했습니다. 재판부님, 저는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변호사 자격 정지든 형사처벌이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최종 변론을 마치고 판결은 다음 주에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면서 세 사람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긴 법정 다툼이 끝났지만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지호는 변호사 자격을 잃을 위기에 처했지만 동시에 더 소중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말입니다. 아버지, 말자 씨. 지호가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호야. 종혜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말자가 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호 씨,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모두 새롭게 시작해봐요. 법원 앞 계단에서 서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은 어색했지만 동시에 희망도 엿보였습니다. 한 달 후,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지호에게 자격 정지 2년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변호사 생명이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지호는 강남의 사무실을 정리하고 작은 구청에서 민원 상담 공무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화려했던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지만 그는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종혜와 말자는 집으로 돌아와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종혜의 치매는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여보, 약 드실 시간이에요. 말자가 종혜에게 약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약? 내가 왜 약을 먹어야 하지? 종혜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치매 진행을 늦추는 약이에요. 종혜는 가끔 말자를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말자는 포기하지 않고 돌봤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호가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공무원이 된 후 처음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지호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종혜는 한참 동안 지호를 바라보더니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지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여보, 지호 씨예요. 아드님, 말자가 종혜를 도왔습니다. 아, 지호. 종혜가 어렴풋이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아들 지호 말이지? 네, 아버지. 종혜는 지호를 바라보며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호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왜 미안하세요? 내가 너를 힘들게 했구나. 종의 기억은 흐릿했지만 가슴 한편에는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호도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그날부터 지호는 매주 아버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2025년 가을, 종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워졌고 말자 혼자 돌보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말자 씨,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떨까요? 지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요양원요? 말자가 망설였습니다. 집에서 돌보시기 힘드시잖아요.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자는 고민했습니다. 남편을 끝까지 곁에서 돌보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럼 저도 함께 갈 수 있나요? 네. 부부실이 있는 요양원을 알아보겠습니다. 결국 집은 팔리게 되었습니다. 40년간 종혜가 살았던 집이었지만 이제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세 사람은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집에서 참 많은 일이 있었네. 말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종혜는 기억이 흐릿했지만 어딘가 아쉬워하는 듯했습니다. 지호는 집곳곳을 바라보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새로운 곳에서도 행복하세요. 지호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지호야. 종혜가 아들을 바라보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요양원은 깨끗하고 시설이 좋았습니다. 종혜와 말자는 함께 지낼 수 있는 부부실을 배정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지만 점차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지호는 주말마다 요양원을 찾아와 아버지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종애가 지호를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지호는 포기하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산책하러 나가실까요? 지호가 휠체어를 밀며 말했습니다. 좋지. 종애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요양원 정원을 거니는 두 부자의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말자는 여전히 종애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기억을 잃어가는 남편이지만 그녀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가 좋네요. 말자가 종애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종애는 말자를 바라보더니 중얼거렸습니다. 말자야, 고맙다. 가끔 맑은 순간에는 종애가 말자를 알아보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2026년 봄, 종애의 상태가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대화도 거의 불가능해졌고 대부분의 시간을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말자는 매일 종애 곁을 지켰습니다. 지호도 더 자주 찾아와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어느 조용한 오후, 종애가 말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말자야, 정말 고마웠다. 그것이 종애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종애의 제자들, 교회 신도들, 이웃들이 모여 그를 기렸습니다. 지호는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맞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말자를 걱정했습니다. 말자 씨, 괜찮으세요? 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말자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보가 남겨주신 사랑으로 살아갈 거예요. 장례를 마친 후 지호는 말자에게 제안했습니다. 말자 씨, 제가 생활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지만 괜찮아요. 저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볼게요. 말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다른 노인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종애를 돌본 경험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호는 공무원 생활을 계속하면서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화려했던 변호사 시절과는 달랐지만 마음은 더 편했습니다. 가끔 말자와 만나 종애의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가족 같은 관계가 되어갔습니다. 2027년 종애의 3주기가 되는 날, 지호와 말자는 함께 묘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잘 계세요? 지호가 묘비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저 잘 살고 있어요. 말자도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종애의 묘소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지호 씨, 말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여보가 남겨주신 말씀 기억하세요? 사랑은 마음에 남는다고. 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서는 종이에 남지만 사랑은 마음에 남아요. 그게 더 오래가는 법이에요. 바람이 불어와 나무집들을 흔들었습니다. 종애가 좋아했던 봄바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묘소를 떠나며 각자의 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이었지만 마음속에는 같은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호는 이제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재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말자는 비록 법적으로 큰 유산을 받지는 못했지만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낸 자긍심이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하늘 아래 두 사람의 뒷모습이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길고 험했던 여행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계약서가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사랑은 종이에 적을 수 없지만 가장 오래 남는 유산이었습니다.